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관절 안녕하신가요? 근데 오늘도 허리 통증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 질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 텐데요. 그리고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근본적인 허리 통증 치료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지 마비가 있거나 혹은 대소변 장애가 있지 않은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원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물론 이 척추 질환은 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목표가 아니고 증상 완화가 목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이 통증만 억누르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원인 치료가 되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어떤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들이 어떻게 이 디스크나 협착증의 원인 치료가 되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허리 디스크부터 좀 살펴볼게요. 디스크 탈출증 있는 분들은 MRI 검사를 해보면 전부 이제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꽉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 튀어나온 디스크만 이렇게 수술로 제거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우리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질환이다 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해야지 마치 원인 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스크 통증의 원인은 신경을 누르는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바로 염증이에요. 디스크가 터지면 안에 수액이라는 이 특수한 물질이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흘러나온 물질이 신경에 닿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지 이 물리적으로 직접 꽉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툭툭 네. 이렇게 찌르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다고 해서 이것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염증만 조절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한번 도쿄대학에서 자세하게 관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디스크의 한 60% 이상은 자연히 이제 크기가 줄어들게 되고요. 무려 13%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염증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렇죠. 것처럼요. 이 튀어나온 디스크의 성분이 이 혈액에 닿잖아요. 그러면 혈류 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어떤 인체의 백혈구라든지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자연히 디스크를 분해하고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스크를 이제 튀어나왔다고 해서 제거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디스크의 퇴행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디스크가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 쿠션이 손상되었을 때는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도록 해줘야지 제거를 해버리면 쿠션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이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디스크 질환은 굳이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온 디스크가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주고 생활 습관을 좀 고치시고 염증을 조절해주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원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그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이 되고 공간이 이제 협착이 되고 이러면서 네. 이제 통증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뭔가 물리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근데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이 협착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잘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MRI 검사를 막 들고 오셔서 헐레벌떡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MRI 검사상에서 신경에 꽉 목이 졸려 있다, 협착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협착을 풀어주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중요한 점은 이 협착증에서 증상은 협착과 별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신경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협착되어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증상이 협착과 별 관계가 없다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60대 이상의 무려 80%는 다 협착증이 있습니다. 진짜요? 척추관이 3분의 2 이상 막힌 고도의 심각한 협착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단지 17%만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착이 심하다고 해서 이분을 무조건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착증의 발생 기전입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네.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디스크 질환입니다. 오용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대, 30대에 디스크가 안 좋아진 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점점 이 쿠션이 높이가 낮아지겠죠. 네, 소위 말해 이렇게 찌부가 된 짜부,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짜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져 짜부가 되면은 이게 이제 흔들흔들해요. 이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뒤에 황색 인대나 뭐 후관절이라는 구조물들이 자꾸 두껍게 이것을 보상해줘서 이제 안정감을 주려고 이 뒤가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디스크 공간이 회복이 되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재활 운동을 통해서 주변의 근육을 키우는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원인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상 디스크일 때는 체중의 92%를 디스크가 받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후 관절은 8%밖에 체중을 받질 않아요. 디스크가는 네. 그 역할이 훨씬 더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척추관 협착증은 이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고 말하자면 짜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때는 여기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뒤쪽의 후 관절이 체중의 40%를 무려 받게 됩니다. 8%에서 40%나 체중이 갑자기 실리게 되니까 뒤쪽에 있는 관절들이 문제가 생기고 관절염이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켄터키주의 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 통증의 절반은 뒤쪽의 후 관절 통증이다. 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따라서 최근에는 이 협착을만 무조건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뒤쪽의 후 관절이나 구조물들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후 관절 강화술이라는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 관절 강화술. 네. 이게 뭔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앞에 디스크가 부실해서 이 뒤쪽에 무리가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네. 척추 뒤쪽에 후 관절에 관절염이 생긴 부분을 이 연골이나 인대를 재생해주는 방법이에요. 이 모형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척추의 앞쪽은 디스크가 지탱을 해주고 있고 뒤쪽은 후 관절이라는 관절의 양쪽에 딱 버티고 네네. 있거든요. 이 관절에 관절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관절염을 치료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분 마취를 통해서 미세한 바늘을 넣은 다음에 특수한 약제를 주입하거나 자극을 통해서 연골이나 인대를 재생해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협착증의 근본 원인은 협착이 아니라 디스크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앞쪽의 디스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자. 협착증에서 발생한 뒤쪽의 후 관절염은 후관절 강화술이라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재생을 유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변 허리 근육을 키우는 재활 운동을 통해서 이 척추를 지탱을 잘 더 보강을 해주면은 충분히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원인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비수술적 치료법에 굉장히 다양한 시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시술을 할 거다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 척추 질환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통해서 증상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만일 하지 마비로 이 보행 장애가 있거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바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급히 수술적인 어떤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우선시하실 것을 저희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뭐 수술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 있겠어요. 네. 그죠?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 없게끔 이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운동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오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허리 라인이 일자로 바뀝니다. 네. 원래는 허리가 약간의 곡선이 있어야 돼요. 네네. 커브가 져 있어야지 우리가 위에서 누를 때 완충작용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노화나 안 좋은 자세가 장기간 유지되어서 일자 허리가 되면은요, 이 척추의 하중이 수직으로 이게 꽂히게 돼요. 그래서 디스크 퇴행이 더 빨라지는 것이죠. 네. 이것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자세, 쉬운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양반 자세인데요. 양반 자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뒷짐을 지세요. 네. 뒷짐을 지시고 배를 최대한 미신 다음에 어허m 하면서 까치발을 드시고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예, 뒷짐 지시고 배를 내밀고 까치발을 딛는다. 어허m. 그럼 허리가 뒤로 쫙 펴지죠.
이 자세를 습관하시면은 이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이 앞으로 좀 들어가고 회복이 됩니다. 정형외과 선생님들께서 항상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시는 말씀이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운동만 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요.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디스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운동을 하실 때 앞으로 숙이는 굴곡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굴곡 운동을 하시면은 오히려 디스크가 뒤로 더 튀어나와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뒤로 젖히는 운동을 하셔야지 윗몸 일으키기 운동 하지 않습니까? 네. 더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굴곡 운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한 운동은 좀 삼가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아, 지금 네. 이거 보면서 약간 찌끔하시는 네.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 담배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미세 혈류를 좁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요. 또 이 술은 술 드시면서 이 술 자체도 칼로리가 높고 네. 안주 드시잖아요. 네네. 체중이 늘면은 당연히 디스크에 더 힘이 많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재활 운동, 술, 담배 삼가하시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